자, 이제 세 번째 외국인 토지법 한 문제가 매년 나오고요. 외국인이 만약에 토지를 샀을 때 국가가 많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용도가 다양하니까요. 외국인이 왜 땅을 사는지 먼저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제 사후에 신고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뭐 받으십시오? 환경. 그쪽에서는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허가를 안 받게 되면 얼마 2년이나 징역 등 큰 제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외국인 누구냐? 자, 먼저 사원이 2분의 1 정도 차지하면 외국인 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반 개입니다. 그때 그리고 임원이나 자본금이나 의결권 같은 게 한 2분의 1 정도 차지하면요. 그때는 여기는 외국인 과반은 아닙니다. 딱 2분의 1 돼도 외국인.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가 먼저 신고하십시오. 그럼 계약과 그리고 계약 외 여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계속 보유 세 개로 크게 나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계약은 대한민국 국민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언제 매매나 그리고 증여나 교환이나 이런 걸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얼마 계약 체결로부터 얼마 60일 이내 잔금 아니고요. 그리고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똑같습니다. 어디 가서 물건 소재지의 시장 그리고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아닙니다. 장관 아닙니다. 그리고 60일이지 다른 날짜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계약 외는 정말 많이 냈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종류가 뭡니까? 먼저 계약이 아닌 계약 외, 상소, 그리고 경매, 판결, 그리고 환매권 행사, 그리고 합병까지 법이나 합병까지 해서 여기는 얼마라고요? 자그마치 6월입니다. 6월 이내에 신고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자 계속 보이는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었고요. 사문이 자꾸 많이 들어옵니다. 우결권, 자본금이 자꾸 많이 들어옵니다. 딱 반 되면 2분의 이상 되면 뭐라고요? 외국인. 그러면 외국인이 됐으니까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그거 가지고 계속 보유라고 합니다. 또 얼마요? 6개월 이내. 그러니까 계약만 60일이지 계약 외. 그리고 계속 보유는 자그마치 얼마라고요? 자그마치 6개월을 반년을 주겠다는 겁니다. 넉넉하잖아 게임입니다.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계약은 그리고 여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계약괴 그리고 계속 보유는 자 여기는 시간도 6개월인데 금액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게 되지를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허가도 정말 많이 내고요. 여기는 말만 허가지 인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 시험 문제가 허가받지 않으면 무효는 아니다. X 무효입니다. 그리고 허가 여부에 대해서 얼마요? 자그마치 15일이나 걸립니다. 국가가 그렇게 심하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7일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는 자그마치 15일. 부동산 거래 신고 처리가 바로 즉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랫동안 심사합니다. 가로 2번에서 허가받을 지역 정말 많이 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군사. 자,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작전 수행할 때 외국인이 토지 취득하면 관리가 아주 곤란해져요. 두 번째는 문화. 지정문화재 관련된 지역에서 왜 토지를 취득하냐입니다. 허가받아.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환경인데 생태 경관 보전지역. 자, 네 번째가 이제 용어가 약간 달라졌고요. 지금은 야생 생물이라고 합니다.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입니다. 여기도 뭐 환경이니까 허가 받으십시오. 대신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없고요. 수변구역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지역 말고 이렇게 4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허가 적용 여부인데요. 만약에 외국 토지를 팝니다. 취득이 아니라 판다. 관리 곤란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허가받을 필요 없고요. 그리고 건물을 매수한다. 건물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대지권도 땅은 땅입니다. 거기도 신고나 허가가 적용돼요.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바른지 여기는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시민권을 얻었다. 반대로 생각하실 겁니다. 시민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외국 국적. 그럼 거기는 허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영주권과 시민권은 영주권이고 영주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영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시민권이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외국인 취급 당하는 사람은 시민권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신고 보시가 계약 거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계약 외와 계속 보유가 6개월 금액도 얼마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허가 보시가 먼저 15일 이내 허가 여부고요. 그리고 허가 안 받으면 무효라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라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문제를 한번 알아보시까 1번, 2번 이런 게 괜찮은데요. 먼저 첫 번째 외국인이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한 때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여기도 꼭 맞을 것 같습니다.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여기가 잔금 치르고 그입니다. 등기하고 나서 자 그런 소리니까 거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취득일 그게 아니라 계약
체결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60일 맞춰주니까 60일을 맞는데 토지 취득일이 X입니다. 취득한 날짜는 잔금 치른 날짜 그 얘기입니다. 아니고요. 계약 체결일 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벌써 1번도 틀렸다. 내 생각 꼭 맞는 것 같은데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경매로. 경매가 계약일까요? 계약외일까요? 경매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는 60일. 아닙니다. 경매니까 계약 외입니다. 얼마입니까? 6월. 자, 이런 문제가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가깝다. 상소 그리고 판결. 경매 걸어놓고 60일 걸을 겁니다. X. 문제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늬만 환경인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아니라 생태 경관 보전 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아니고요. 게임입니다. 7번에 보실까요?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서 토지 취득 신고를 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X. 해야 됩니다. 왜요? 잘못해서.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외국인 토지법으로 신고 안 할 건데 안 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외국인 토지법으로 먼저 신고해놓으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돼요. 왜요? 외국인 토지법 위에 박스 보시면 자, 서류 내용들 자체가 아주 빈약해요. 위에 한 반 정도만 간단하게 신고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엄청 넓고요. 그리고 내용들이 아주 빽빽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먼저 해놓으면 다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 토지법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외국인 토지법으로 먼저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일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번거롭게 시장님도 안 좋아요. 기하셔야 됩니다. 7번 X다. 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주택임대차 보험 너무 중요하다. 실무에서도 너무 중요하다. 자, 먼저 여기는 대항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등기 안 해도 첫 번째 열세 받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전입신고하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효력은 항상 다음날 0시부터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에 꼭 전부가 아니라도 일부라도 적용한다. 원래는 법인한테는 적용이 없는데 누구는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하고 지방공사 하나 더 있습니다.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자, 중소기업도 여기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법인 쪽에서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법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적용이 안 되고입니다.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자, 그렇지만 그 사원이 살고 있어도 여기는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법인에게도 세 개의 법인은 적용이 돼요. 그리고 한국토지공사는 여기에 지방공사도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 경우는 명세민한테 주택을 선정해서 그 세를 주는 거니까요. 여기는 적용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적용해서 정말 일시 사용은 적용이 없다입니다. 잠시만 쓰는 거니까 병치료 때문에 그리고 사원들 연수교육 때문에 적용 안 해주게입니다. 그리고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니까요. 동의를 해도 합의를 받아도 임차인 불리하다 무효. 무조건 2년 전에 나간다 안 된다는 겁니다. 5% 넘을 수 있다 안 된다 주셔야 됩니다. 자, 대학력에서는 항상 다음 날이니까요. 다음 날 0시. 0시부터라고 특별하게 강조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자, 계속 승계되니까 경매가 됐건 매매가 됐건 상속이 됐건 증여가 됐건 임대인의 지위를 계속 승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보호가 되죠. 입니다. 그리고 판례 쪽에서는 가족이 점유했을 때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주의하실 게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을 때는 문제가 없이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나는 제대로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신고했다. 그럼 누가 잘못 신고했다? 본인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꼭 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공무원이 오히려 수정 요구를 했는데도 잘못 기재됐을 때에는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보호가 되잖아요. 그리고 시장 등이 직권 말소했을 때 대항력 사라졌죠. 사라졌으니까. 그렇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다시 재등록했을 때 그러면 손해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판례. 그리고 매도하고 임차를 했을 때 집 팔고 그 집에서 다시 전세 살았을 때 그때만큼은 전입신고도 아니고요. 그리고 매수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시키니까 우리 매수인 쪽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기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판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를 정말 많은 내용들을 한번 이제 우리 교재에서 봤던 부분들을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한번 저목 좀 보시고요. 그리고 결론은 뭐는 뭐다. 결론은 한번 바꿔보고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판례들을 잘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가장 먼저 정말 국세보다도 더 먼저 배당을 해주는 게 최우선 변제금. 대신에 이제 84년부터 계속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30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500이고 400이었습니다. 계속 늘어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9,500에 얼마? 3,200.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은 1,500을 뺐죠. 500을 빼주셔야 됩니다. 2,700. 그리고 2008년도에는 6,000, 2,000이 있었습니다. 광 역시 6,000에 2,000. 그리고 기타 지역은 얼마? 4,500, 1,500 뺐죠. 그럼 500을 빼주세요. 1,500.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확정일자는 계약서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 받습니다. 거기에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선순위한테는 꼼짝 못하고요. 누구한테? 후순위 골자한테 우선하고. 그리고 대항력이 있었을 때 확정일자가 의미가 있지. 대항력은 아예 없습니다. 전신신고 안 해놨습니다. 안 삽니다. 확정일자 받아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일자는 공개하십시오. 정보 공개 요구가 됩니다. 600원이면 돼요. 그런데 그냥은 안 되고, 자, 임대는 되겠지만,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 자, 이분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은. 그리고 이해관계는 동의가 없어도 되는데 두 개가 약간 다릅니다.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조금 주의하실 게 확정일자에 아파트인데 동호수가 좀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확정일자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금액을 공시하기 위함이니까 금액만 잘못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날인기간은 주민센터에 한한다. 시험 문제 네 문제 있고요. 아니요. 등기소, 공정위 사무소도 대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 요구 이렇게 가능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경매 신청은 확정일자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가서 판결문 얻어야 돼요. 그래야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정일자 관련된 판례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5번에서는 주요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최단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1년 써놨어도 얼마? 2년 동안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한 집이 없으면 2년. 옆집에 오니까 더 싼 집이 있다는 겁니다. 1년 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계약서에다 2년 써놓고 1년 만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계약 위반. 그래서 1년 써놓고는 1년 만에 나가는데 2년 써놓고는 1년 만에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 얻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대타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중개보수 3개월 전이면 다 물어내야 돼요. 자, 그 정도로 불이익을 받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조건 된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가 아무 소리 안 하면요. 자,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입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 나가라 소리도 안 하지. 그리고 조건 변경에 통지도 안 하지. 자, 그러면 그 조건에 불만 없다고 법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2년 동안 늘어나고 임차는 아주 신났습니다. 근데 쭉 살다가 2년 안에도 언제든지 나간다. 그러면 보증금 마련할 시간 3개월만 주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또 효력이 발생해요. 일단 묵시적 갱신은 2년 아니면 3개월 주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살 수도 있고 나간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임차인도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만기 1개월 전까지 보증금 내주세요. 나가겠습니다. 그 소리 안 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임차인은 3개월 후에 언제든지 나가겠다라고 통보도 또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1년만 지나면 세 번째인데요. 차임 등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자꾸 이제 2년 지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2년 정해놓으면 2년 안에는 못 올린다?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년만 지나면. 우리 법에서는 1년도 안 돼서 올리는 거 하지 말라고 했지. 1년 지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 다 끝나갈 때는 시세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예 무한대로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차임으로 전환 꼭 주의하실까. 지금 현재는 1.5%가 맞고요. 그래서 1.5%가 현재 자꾸 이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먼저 지금 현재는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먼저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때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담되니까. 먼저 연 10%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4배를 곱한 금액 중에서 둘 중에서 낮은 거 하나만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 10%가 낮은 게 아니라 기준금리에다가 4를 곱한 1.5에다가 4를 곱한 그 금액이 더 낮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번 계산해봐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3천이면 기준금리 4% 여기서 1.5%가 4를 곱하고 다시 나누기 12하면 15만 원 나올 겁니다. 2천이면 10만 원 나올 거고 5천이면 25만 원 나올 거고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상가는 16만 7천, 16만 8천 750원 나올 겁니다. 3천 빼주면. 그 정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혼자가 있죠. 그리고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가. 그랬을 때는 공동으로 승계해요. 근데 빚이 너무 많아요. 포기를 해요. 얼마 이내 1개월 이내에 포기를 해야지. 괜히 또 보증금 한 5천 땄는데 나중에 빚은 1억. 문제가 되니까 1개월 이내에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 보증금, 여기 이제 보호인데 만약에 이제 경매나
공매가 이제 개시됐을 때 바로 이제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최후 우선 변제금 보호가 됩니다. 최소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바로 전에 전입신고 돼 있고 비당 요구했을 때 보호가 된다. 그리고 어디 가도 못하는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기간이 끝나야 되고요.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야 돼요. 반대로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돈 안 준다.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안 되고 그리고 비용 썼으면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 정도가 바로 이제 판례 내용들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으면요, 갑이 났으면 그 이에 들어온 사람은 소액이라도 최우선 변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만약에 받으면 갑을 병정 계속 쌓이면 이제 집값도 막 넘어갑니다. 최우선 변제만 보호할 거냐고. 그리고 등기가 됐으니까 그거 안 보고 들어오면 과실이고요. 봤으면 어차피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갑이 찜해놓고 나갔으니까 그런 집은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가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핵심 문제에서 1번 보시까요?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자, 매도하고 임차하는 경우에는 매수인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다음 날 있지 않았을까요? 대항력이 발생한다. 항상 대항력은 다음 날. 소유권 이전 등기 된 언제라고요? 다음 날. 자, 그래야 이제 임차인의 모습이 나오고 항상 우리 대항력은 다음 날이었으니까 여기도 다음 날이 빠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정말 치사할 거예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공문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신고했을 경우도 대항력 인정된다? 안 된다. 잘못 기재해서 전입신고했을 건데 내가 지금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수정 요구를 해서 잘못해서 전입신고한 사람 나니까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잘못한 공무원 상대로 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보호가 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이 법으로 보호를 할 거고 그입니다. 다음 7번에 보실까요? 자, 임차권 등기 후에 임차인에게는 우선 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요. 최우선 변제가 인정은 안 되지. 우선 변제는 인정이 돼요. 다 그렇지만 최우선 변제금도 갑이 가져가고 또 확정일자 빠르고 등기도 빠를 거니까 또다시 누가 갑이 가져가고 그러면 그 이후 들어간 을은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어봐야 생색만 내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최우선 변제는 아예 안 되고 우선 변제는 되지만 인정됩니다. 받기가 어렵다. 생색만 낸다. 그입니다. 자, 5번에서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여기 이제 약간 대항력이 다르죠. 여기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 영시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영업하는 집이니까요. 교회 그리고 사찰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돼요 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조나 보관이나 가공만 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에 영업 어느 정도 영업이 결부되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런 판례는 꼭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도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그 판례 1번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고 그리고 3번에서 처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했을 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뭐 112 그랬을 때 그 후에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등록을 했는데 우리 전입했다가 재존출 나갔다가 재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대항력이 새로운 대항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같은 상호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해도 대항력 어떻게 돼요? 정전을 소급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새로운 대항력. 뭐 정전을 소급한다?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도 함부로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을 해도 바로 재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도 정전에 사업자 등록을 소급하지는 못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적용 금액이 있었죠. 4억 그리고 3억, 2억 8천. 2억 4천에 그리고 1억 8천까지 한번 적용 범위 이 정도는 돼야 이 법을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적용금을 벗어나도 총 5년은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2014년도에 새로 들어왔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최우선 변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는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까지 해서 합칩니다. 주택에서는 순수한 보증금만 가지고 따졌는데 상가에서는 월세다 곱하기 100을 해요. 그걸 합쳤을 때 금액이 너무 적어요. 서울에서는 그것도 2014년 후입니다. 서울에서는 6,500 됐을 때 2,200 그리고 5,500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은 약간 촘촘하겠습니다. 1,000만 원 뺐죠. 1,000만 원 빼면 300을 빼주세요. 그럼 2,200에서 300을 빼니까 1,900. 광역시를 보시까 광역시는 3,800입니다. 광역시가 정말 38 광땡 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300. 그 3을 생각하면서 1,300까지 받습니다. 근데 기타 지역은 3천만 원밖에 안 되고요. 얼마? 1,0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습니다. 그럼 기타 지역은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월세가 20만 원까지만 적용되네요. 이건 정말 너무 심하네요. 그럼 만약에 보증금이 2천이면 월세 10만 원.
기타적은 그 정도가 됐을 때 바로 확정일자 여기서 이제 최우선 변제금을 1,000만 원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열악해요. 금액이 너무 적어요. 받을 사람이 거의 없겠네요. 정말 최우선 변제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확정일자 가지고 있으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상가는 어디입니까? 세무서. 그래서 여기는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시군구청이 아니라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의 존속기간 최단 기간 얼마라고요? 1년. 여기는 6개월 썼어도 1년 장사하겠다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쭉 장사해 보니까 잘 됩니다. 총 5년까지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비싸게 인테리어고 권리금 많이 주고 들어왔으니까 5년 정도 장사해라. 그동안에 다 본전을 뽑아라. 그입니다. 두 번째, 여기도 묵시적 갱신이 있고 가만 놔두면 얼마씩 늘어납니까? 1년씩. 근데 주하시기에 그 가만히 있었을 때 1년씩 늘어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요구하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 총 5년 장사하겠다라고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얼마요? 5년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월세를 자꾸 밀린다. 본인 도리 안 하게 되면 나가. 8가지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3기를 2 이렇게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3기 정도만 나가셔. 중간에 지불했어도 그건 연체고요. 이 정도로 연속도 아니고 하여튼 3번이면 나가. 하여튼 갱신 요구고 그리고 1년 보장도 안 되니까 나가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물건을 파손하거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십시오. 거기 재건축 재개발은 대부분이지 일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돈 받고 나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둔갑해서 5년 장사하겠습니다. 안 돼. 그리고 목적물을 잡고 양도전대를 무단으로 한다는 겁니다. 나가셔. 파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차피 건물 쓰기도 어려울 거니까 나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나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외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3기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그냥 과실이란 중대한 5번입니다. 그냥 과실은 여기는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여기서 이제 7번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부가 아니라 위에는 쭉 일부였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그러니까 5층에서 한 4층 정도까지 5층까지지 그냥 5층에서 1, 2층만 그거 철거한데도 여기는 갱신 요구 받아주라는 겁니다. 5년 동안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줘.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차임 등의 증감 청구인데 상가는 얼마였습니까? 주택은 5%, 상가는 9%, 그 다음에 12%에서 9%로 많이 내려놨어요. 그리고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이 다르네요. 아까 주택은 연 10%인데 여기는 12%. 에다가 기준금리에다 얼마를 곱합니까? 약간 높잖아요. 4.5. 여기다 500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400 그러면 안 되고 됩니다. 상가도 꼭 바꿔볼 겁니다. 그리고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입니다. 또 시험장에 갔더니 높은 금액을 임차인 분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낮게 주는데 무슨 높은입니까? 그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째가 권리금 보호가 정말 새로 생기면서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 관건이 됐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임대는 함부로 임차인 쪽에서 권리금 받고 나가는 것을 거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받고 나가는 건 만만치가 않는데 왜요? 싸게 가게 얻으려고 하지 비싸게 권리금 주려고 아니려고 합니다. 3개월 안에 받고 나갈 건데 그걸 거부 방해하면은 나중에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주인한테 청구할 거고요. 그걸 3년 안에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우리 세입자도 3개월 전부터 먼저 권리금 받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통보하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의 1항에 보면은 권리금 받고 나가는 건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방해하게 되면 청구 들어온다. 거기가 나와 있습니다. 실무하실 때 가만 놔두러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는. 나중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차임을, 보증금을 내일 지급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디귿번에 최소한 1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을 장사를 해야지 딱 1년 장사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권리금 받고 나가지 마.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거절할 만한. 근데 최소한 1년 6개월이 되면은 권리금 받고 나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무할 때 주의하십시오. 게임입니다. 그리고 사항이 나오죠. 동그라미 4번. 얼마 이내? 3년 이내. 민법에서는 5년 이렇게 아니고요. 3년입니다. 2번 쭉 해갖고 몇 년이냐. 손해배상은 3년 이내였습니다. 안날에 3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권리금 적용이 제외되는 10조 5인데요. 거기는 전통 상가처럼 아주 큰 거. 그러니까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대규모의 상가는 적용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우리 백화점의 대형 상가나 대형 쇼핑몰이나 아니면 대형 마트나
전통시장 같은 것도 한 25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적용이 없어서 상당히 많이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공유 상가 같은 것 이것도 적용이 안 되고 그다음 이제 권리금 우리 표준 계약서, 권리금 표준 계약서의 그 작성인데 여기는 국토교통부고요. 자, 임대차 그냥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인데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핵심 문제에서 이제 4번 정도 보시니까 상가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일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재건축하는 경우는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여기 이제 일부 그랬죠. 자, 일부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해줘야 되니까. 자, 뒤에 보십시오.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 청구권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겠죠. 왜요? 전부나 대부분인 경우에만 인정이 안 된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인정돼요. 여기서 일부만 철거하는 거니까 5층 중에서 2층만 이런 거니까 거기는 임차인한테 갱신 요구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5년 장사하게 해줘야죠. 입니다. 여기는 전부 대부분이었을 때가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된다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 X. 5번에서 상가의 경우에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하는 연 12% 맞았네요. 근데 기준금리에다가 4배를 곱한 금액 중 4배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주택 곱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적용해야 된다. 틀렸죠? 4.5배 그래야 맞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점검해 놓으시고요. 다음 이제 6번째가 이제 그 밖의 권리에 따른 거리 규제인데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것도 이제 공법에서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허가 받는 건 소유권 외에 지상권도 받아요. 공법 그대로입니다. 면적도 한번 주의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부담부 증여는 받죠. 원래 증여는 안 받는 대개입니다. 교환도 대상에 들어갈 겁니다. 유상은. 그래서 이제 적용되는 거 면적 같은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농지법은 시험 문제 오히려 우리 법령에서는 더 자주 나옵니다. 농지법의 규정들. 그래서 이제 몇 년 이상 정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될까요? 3년 이상. 시험 문제가 5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해외여행 갔을 때 위탁 경영할 건데 얼마?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숫자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다가 이농 할 때는 얼마까지, 만까지 될 건데 몇 년 이상입니까? 8년 이상인데 또 거기다가 5년 이상 이런 규정을 자꾸 시험 문제에 내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뭐 1번 같은 이렇게 쭉 보시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계속 1번, 2번, 3번 나왔던 거. 근데 이제 3번 정도 보시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려웠습니다. 자, 먼저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그럼 일까요? 효력 요건은 아니다. 맞죠? 자, 이런 문장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요건 아니고요. 뭐 등기할 때 필요하다고 했지. 반드시 농지취득 자격증만 있어야 효력까지 발생시킨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민법 등에서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문제를 응용해서 내봤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장에서 이제 경매도 한 문제, 매수 신청대도 한 문제, 그리고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자, 먼저 집행권은 얻어야 되는 게 강제 경매. 임의 경매는 채권자 임의대로죠.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권리는 이미 그 권리 안에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강제 경매가 아니라 임의 경매. 그리고 집행권은 5개. 특히 이제 이행 판결만 이제 확인. 형성 판결은 아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뭐 권리 분석은 간단할 건데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아래는 소멸, 위에는 인수, 유치권이나 법정 지상권 이런 것들은 계속 인수를 해야 됩니다. 멀쩡한 걸 철거시키면 안 되니까 유치권은 배당을 못 받는 권리니까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경매 절차에서는 순서를 쭉 보시고요. 자, 특히 이제 매각기일 때 낙찰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매각 보증금 여기서 보증금은 입찰 보증금을 내게 될 건데 뭐라고 했습니까? 최저가입니까? 아니면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가요? 신고 금액의 10%인가요? 뭐였습니까? 신고 금액 그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이전에는 신고 금액이었다가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얼마 10%를 보증금으로 내면 돼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를 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매각기일에서 7일 정도 이내에 낙찰자 결정하는 매각 결정기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허가 불허가 떨어지는데 불허가 신청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항고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항고 제기할 때 보증금이 얼마일까요? 최저가가 아니라 매각대금에 시험 문제 물어봤습니다. 부담되게 최고가 낙찰 금액의 얼마 10%를 부담해야 돼요. 거기는 최저 매각 가격 X입니다. 매각대금 팔린 금액의 10% 내라. 만약에 채무자가 이유 없이 항고했다가 전액 몰수당하고요. 다른 사람은 연 20% 정도의 이자를 빼고 돌려준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항고 없으면 잔금 내라.
그 잔금 내고 나면 뭐를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할 겁니다. 괜히 또 이전 등기가 소유권 취득이다. 보통 매매가 그래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배당을 하게 될 거고 잔금 내면. 근데 만약에 잔금을 치르지 않게 되면 재매가. 아까 애초부터 신고가 없었다. 매각일 때. 그러면 세매각과 재매각도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매각은 아무도 안 써내놨으니까 비싸다. 깎아줄 거고 저감 적용할 거고. 근데 재매각은 여기는 아니겠죠. 잔금 치르고 그죠? 잔금 안 냈으니까 신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는 저감률 적용 안 해요. 자, 그런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 잔금 내놓고 6개월 이내입니다. 넘어가면 명도소송 가야 돼요.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배당 순서에서도 최우선 변제는 1순위인데 사람 목숨이 중요하니까 임금도 그리고 재보상금도 퇴직금도 3개월 보는. 근데 국세가 당해세가 딱 2순위입니다. 은행보다는 더 빠릅니다. 당해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 그다음에 3순위는 은행의 건저당.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 자체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3순위에 들어갑니다. 저당권, 확정자도 들어갑니다. 근데 당해세가 여기도 이제 여기는 좀 빠른 것들은 말로 은행하고 비교를 통해서 먼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은행이 더 빠르면 은행이 받고요. 그다음에 법정기일 자체가 좀 늦었다. 자, 그런 것들은 바로 쭉 아래 이제 순위 자체로 왔을 때 5순위로 가고요. 그다음에 4순위가 3개월분 넘어간 거, 3년분 넘어간 거 임금, 퇴직금 채권은 바로 4순위. 그 아래가 이제 각종 공과금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냥 일반 채권. 우리 공매 쪽에서는 공매 종류만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압류부동산 공매는 국가가 세금을 못 받아서 받는 게 바로 압류부동산 공매. 일반 경매하고 똑같다. 토지 거래가 면제가 안 된다. 대신에 권리분석 면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리분석 할 필요가 여기는 있습니다. 압류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나 유입부동산 공매는 안전한데 대금 납부 조건도 좋은데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는 약간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토지 거래 허가는 면제를 시켜요. 경매가 면제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 문제는 크게 뭐 시험 문제가 많이 되진 않지만 경매는 일단 싸다. 대신에 권리 분석에 위험이 있다. 공매는 안전하다. 대금 납부 조건도 좋다. 대신에 금액은 좀 비싸다. 그 얘기입니다. 자, 뒤쪽에 핵심 문제에서도 이제 항상 이렇게 3번처럼 입찰 보증금이 신고가의 10%다. X. 아니죠. 여기는 최저 매각 가격. 근데 또 5번도 이상하네요. 항고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를 납부한다. 최저가가 아니라 여기는 매각 대금의 10%. 최저 매각 가격은 아까 입찰 보증금이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장 쪽에서 매수 신청 대리 어디다가 지방법원에 장한대.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행위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증 설정도 여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아요. 임원사원은 안 받아요. 실무교육은 꼭 시험 문제 가면 될 겁니다. 중개업은 전원인데 여기는 대표자만 법원에 직접 출석하니까 대표자만 실무교육 받고 나머지 임원사원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할 수 있는 거. 바로 매각기일 때 참여해서 보증금 내거나 낙찰 못 받으면 찾아오거나 차순위 매수 신고나 공유자 우선 매수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면 포기하는 것들. 임대주택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임차인이 할 수 있는데 그걸 위임받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항고, 아무리 봐도 매각결정기일 뭐 연기라든지 그건 안 되고요. 잔금 내는 것도 안 되고 특히 인도면허 신청은 안 된다는 겁니다. 법무사 가야 돼요. 매각기일 당일 후에는 되는 게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도 물론 연기하는 거 그런 거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중개대상물이나 매수신청 대리대상물이나 똑같고 여기도 확인 설명이 있는데 여기는 경제적 가치 싸게 사니까 그리고 인수냐 소멸이냐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쟁에서 내가 매각 대리인 나중에 대리인으로서 가셔서 갑자기 내 이름 써놓으면 안 될 겁니다. 마음 바뀌어서 내가 낙찰을 받고 싶다 그러면 안 될 거고요. 아니면 두 명 위임인이 A, B인데 한 물건을 가서 낙찰 받으면 A한테 써줄까 B한테 써줄까 그러면 안 될 거니까 2번, 3번이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그 나머지 뭐 신고 의무까지 어렵지 않고 여기는 또 열흘 이내 신고입니다. 휴업도. 그리고 이전도 특히 분사무소 설치 7번째도 열흘 이내 신고. 그다음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가 5년. 영수증은 있지만 보존 기간은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수료 부분에서 권리 분석만 해도 50만 원. 근데 3개까지 딱 50만 원이고요. 3개를 넘어가면 하나당 5만 원씩 더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5개가 60만 원 나온다. 계산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낙찰 받았을 때 감정가의 1%, 1.5라고 할 겁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5%, 낙찰 못 받았을 때 50만 원, 교통비 얼마만 씁니다. 30만 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행정처분 절차에서 만약에 등록 취소 당하면 여기도 간판 철거합니다. 대신에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사실을 우리 법령에는 없었는데 거기는 업무정지 사실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아주 망신스럽습니다. 사무소에다가 저 정지 먹었습니다. 이거를 표시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그게 나와요. 근데 바꿉니다. 자, 등록 취소에다가 등록 취소 사실을 그건 안 맞습니다. 뭐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는 더 황당할 건데 그런 거 아니까 그입니다. 등록증 반납이 있네요. 여기는 7일 이내에 사망했을 때 우리 법령에는 없었는데 여기는 반납해라. 제재는 없지만 그리고 통지가 아주 독특합니다. 먼저 지방법원의 장이 누구한테 법원 행정처장한테 등록 취소 등을 통보하고 다시 법원 행정처장이 협회로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지방법원의 장이 협회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거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리대장, 행정처분 관리대장 있는데 몇 년 동안 5년 동안 보존한대요. 하여튼 여기는 5년밖에 없더라. 라고 하셔야 됩니다. 사건 카드 5년,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여기는 5년, 그리고 행정처분 관리대장 여기는 5년 게임입니다. 그 세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상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5번, 6번 같은 게 아주 괜찮네요. 먼저 5번 보실까요? 인도면허 신청이나 항공보증금의 납부는 매수 신청 대행으로 할 수가 없다. 아주 정확하죠. 정말 인도면허 신청 안 되고요. 매각일 후잖아요. 그리고 항공보증금 납부 아니면 또 그냥 잔금 납부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5 맞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6번에 보실까요? 6번에 매수 대리행위로 매수인이 된 경우는 감정가의 1.5 감정 쌓였습니까? 감정가 1% 숫자가 적으니까 1% 최저 매각 가격의 1.5%였습니다. 여기는 슬쩍 바꿔놨습니다. 꼭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다. 예상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법령과 실무 쪽까지 해서 우리 블랙박스 강의를 쭉 해봤었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이 앞쪽 강의로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 나중에 추가적으로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듣고 또 듣고 하셔야지 귀가 좀 뚫릴 거고요. 나중에 계속해서 잘 들으시면 충분하게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길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바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서 90점, 100점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합격하기를 꼭 제가 이제 기원하고요. 좋은 성적 나와서 합격하시고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하셨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